안녕하세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김종민입니다. 오늘은 3강 PSS 제품 서비스 시스템의 특징과 유형 그리고 기대 효과에 대해 강의를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제품과 서비스가 결합한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제품 서비스 시스템 PS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순서고요. 먼저 PSS란 제품이나 서비스 어느 한편에 비중을 두지 않고 이 하단과 같이 제품 전과정 단계에서부터 기획된 통합 시스템입니다. 즉, 단순히 제품과 서비스를 합친 개념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이자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PSS를 제품 서비스화라는 표현으로 법적 정의하고 있는데요. 제품 서비스화는 제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제품의 이용 효율 제고를 위해 제품의 품질, 기능을 서비스로 소비자 기업에게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서요, 결국은 서비스가 점점 고도화되면서 사무 서비스나 그 다음에 윤활 설비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전체적인 제품 서비스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PSS 핵심 요소로서 전체 시스템 효과를 고려한 제품과 서비스 요소들의 현명한 결합이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유형의 제품과 무형의 서비스라 할지라도 제품의 기능이 서비스로 해석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품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이 둘 간의 구별의 경계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유형의 제품이 수익 창출 모델상에서 고객의 니즈를 직접적으로 만족시키는 데 주요 요소로 존재하는 경우를 PSS 제품 서비스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보험이나 교육, 컨설팅 등은 순수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PSS로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가 있는데요. 이러한 자전거가 현재 판매되는 단계에서 보면은 요 색깔이 칠하지 않는 요 단계까지인데요. 그 외에 푸른색 색깔로 칠해진 이러한 기능들이 붙으면서 하나의 서비스 시스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제품의 서비스 시스템 같이 결합되는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품 판매 모델과 구분되는 고객 니즈를 직접 만족시키는 솔루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양의 제품을 판매하는 대신에 제품의 기능과 함께 노동력, 시간, 지식 등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니즈를 보다 직접적으로 만족시키고 그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쾌적한 사무 공간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사무 가구를 판매하는 기존의 제품 판매 모델의 전형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판매량을 늘리고 가능한 투자 대비 이윤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충분의 투자를 통해 최상의 품질을 갖춘 사무 가구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절한 가구의 배치, 사용, 관리 및 사용자의 필요에 따른 업그레이드나 교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쾌적한 사무 공간이라는 고객의 니즈를 보다 직접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PSS는 제품 판매 방식과 달라 제품의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이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화학물질 관리 서비스인데요. 이것은 화학물질 사용자와 공급자, 그러니까 공장이 되겠죠. 공급자 간의 계약을 통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공급, 사용, 폐기 등 그 전 과정을 CMS의 공급 관리자가 이제 관리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는데요. 결국은 이 PSS의 공급자는 그 관련된 서비스에 관련된 그 제품의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것을 소비자에게 빌려주는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소비자는 충분한 만족을 가지고 난 이후에 이것을 다시 돌려주게 되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환경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의 이유를 가져오는데요. 결국 유형의 자원에 대해 기업의 접근 권한이 확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마련해지는 것이죠. 결국은 기업이 제품을 끝까지 소유하고 회수하고 폐기하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루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PSS는 제품의 기능을 보다 많은 수의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거나
유지 보수 관리 서비스를 통해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제한된 유형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스키도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정용 전동 공구 이러한 것들을 여러 사용자들이 나누어 사용하면 결국 자원 소모는 고정시키되 제품의 가치 생산성은 증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제품으로 더 많은 사람이 만족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다음 자전거인데요. 자전거나 자동차나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1인 2차량 소유와 다수의 사용자가 한 대의 차량을 시간별로 사용하는 자동차 쉐어링의 경우에도 그 자동차 한 대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자원의 활용도에 있어 극명한 이득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것은 실제 폐유를 정화시키는 설비들이 되겠습니다. 이 설비를 공장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차에다 설치해 놓고 이 설비가 필요한 공장에 찾아가서 이제 폐유나 폐액을 정화시켜주는 그러한 장치와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인데요. 결국 공장 폐유의 재처리를 위해 대형 설비의 구축 없이 차량으로 이동하여 정화시킬 수 있으므로 재활용이 극대화되고 또한 공장에서는 설비 증설이 불필요하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또 PSS, 제품 서비스 시스템은 새로운 이윤 창출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무형의 서비스로 가치를 생산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시장 가격의 변화에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게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요홀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대형 트럭 판매를 통한 수익보다 소비자들에게 이사나 운송, 물품 보관 서비스 및 재활용 센터를 통한 물물 교환 플랫폼 등을 제공하여 그 이윤을 발생시키는 것이 오히려 그 트럭 판매보다 더 높았으며 또한 이 제품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였을 때 수익은 더욱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음에 오딘사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 식품 직배송 서비스를 통해서 단순 생산, 산발적인 판매 유형에서 예약 기반의 생산, 정기적 판매 유형으로 전환함으로써 생산과 판매 단계에서 낭비되는 비용을 줄이고 정기 소득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의사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엔진 판매뿐만이 아니라 그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항공기 판매 시의 소득에 추가로 가치를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PSS 유형에서는 같이 되게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PSS 사례들을 분류하고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연구가 많은 학자들과 연구기관, 많은 국가들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흔히 보편적으로 많이 쓴 이 표 같은 경우에는요. 제품 서비스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좌측은 제품, 우측은 이제 서비스. 그 단계의 그라데이션이 점점 흐려지는 그 단계가 점점 서비스에 가까워지는 제품 서비스화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제품 지향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AS나 그 다음에 관련 자문들, 소비 지향 서비스에는 리스나 렌탈, 그 다음에 쉐어링 등이 있겠고요. 성과 지향 서비스에서는 이제 사업 관리나 각종 외주 서비스, 그 다음에 직무상의 성과를 나눌 수 있는 에스코, CMS 등이 있겠습니다. 환경적 측면인데요. 기업이 수익 창조 방법의 양에 기반한 제품의 대량 생산과 대량 판매 방식에서 소비자의 만족을 위한 가치를 통합한 그런 솔루션으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서 비즈니스 모델의 자원순환이나 폐기물의 발생 단절 또는 최소화를 시킬 수 있는데요. 일단 소비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자원이 순환 사용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활용 수거시설이나 소비자 대상 캠페인이 존재하긴 하지만 상당 부분 사용자의 윤리의식과 시설 사용의 정확성 등에 따라 자원의 질이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리나 금속, 종이 등은 접착제, 음식물 등으로 오염되기 쉽고 가전제품은 제조국가, 제조사, 부품, 생산 시기, 사용 용도 등의 구분이 없이 마구 섞이기 때문에 실제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제품 서비스화를 통해 그 소유권을 기업이나 기관이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원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관점 역시 변하게 되고 제품의 생산 자체를 대신할 수 있는 서비스를 또한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제품의 보급, 사용, 폐기와 재활용 단계에 대한 전천후적인 개선이 가능한 제품 서비스 시스템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특정 비즈니스 모델 내에서 자원을 지속적으로 순환시킴으로써 양적 소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요. 이는 자원 고갈을 방지하고 생산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생물학적 자원과 기술적 자원에 대한 분리된 순환 시스템을 완성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단절시키거나 최소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경제적 측면입니다. 일반적으로 비교하여 기존 제품 판매 시장에서는 비교적 높은 이윤 창출이 제품의 판매 시점마다 다음과 같이 발생하게 되죠. 반면에 제품 서비스 시스템 제공 시에는 이윤이 연, 월 회비 또는 사용 시 요금을 지불하는 등 그 이윤이 제품의 판매 시점이 아닌 일정하게 꾸준히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요. 기업의 목표는 제품 판매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것, 그리고 기업의 목표와 최대 관심이 제품 판매로부터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총체적 솔루션의 제공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품의 가격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노력과 제품의 판매 주기를 단축시키고자 하는 기존의 기업의 목표가 불필요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PSS에서는 사용되는 제품의 내구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비자가 오래 사용할수록 꾸준한 수익을 얻으므로 충분한 투자를 통해 고품질의 제품을 채택하며 이는 소비자와 사용자들의 높은 만족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또한 다양한 수익 모델이 고안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패널을 대여해주고 그거에 대한 전력 생산량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 태양광 패널 렌탈 사업입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요. PSS는 지식, 노동력, 노하우 등 인력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기본 특성상 지역 커뮤니티의 고용 창출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제품 생산 설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소규모 사업자들이 틈새 시장을 겨냥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결합을 통해 특정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만족 정도를 넘어서는 그 이상의 만족을 이끌어내면서 기업의 활동이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할 수 있고요. 사회혁신의 이러한 등장은 정부와 기업, 기타 단체들에서 제공하는 기존의 솔루션들이 실제 소비자들의 근본적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PSS의 사회적 측면의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적 측면이 되겠습니다. 무형의 지식, 정보, 노하우, 전문기술 등의 인적 기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물질 자원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제품 서비스 시스템의 기본 특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품 생산이라는 2차 산업의 비중을 두던 과거와 달리 지식 서비스 산업이 주류를 이루는 현대 한국 시장에서 위와 같은 서비스 활용 비즈니스 모델의 확산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스템 솔루션 혹은 PSS 제품 서비스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총체적 결과를 제공하는 과정에 필요한 특화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 개발, 그뿐만이 아니라요. 제품의 교체, 고객 맞춤화, 수리, 업그레이드, 회수, 재제조, 재활용 등과 관련된 기술 역시 동반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PSS 대중화의 저해 요인인데요. 일반적으로 제품 생산이 대량화되고 글로벌화되면서 실제로 제품의 가격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그런 양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공구 드릴 같은 공구를 보시면 과거에는 상당한 가격 부담으로 여겨졌던 전동 드릴이 더 이상 고가 품목이 아니라서 1년에 한두 번밖에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서비스가 아닌 제품을 직접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됐고요. 유아복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또한 제품 그 자체가 서비스를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나 로봇, 결국 자동화 기반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용 정도는 지역이나 문화별로 상이하지만 제품의 자동화 서비스의 제품화가 동시에 진행될수록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PSS는 보다 전문적이며 경쟁력 있는 솔루션으로 차별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회의적 시각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적인 PSS 사례를 접하지 못했고요. 또한 기업의 이해가 부족하거나 또 기업 내부에서의 갈등, 예를 들면 신제품 부문과의 수익 주도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염려가 되겠고요. 고객의 수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객의 수용, 특히 국내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라는 용어가 공짜, 무료, 덤 등과 같이 동일시되는 그런 양태를 보기 때문에 실제 이러한 부분들은 제품 서비스와의 하나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제품과 서비스는 상호 보완 관계가 높다는 것이 일반 국민, 전문가들의 생각을 비교해 봤을 때 특히 이쪽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분들이나 연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호 보완이 상대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것보다 더 크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바운드 효과, 저희 요인인데요. 시스템의 한쪽에서 얻어진 효율성 측면의 이익이 다른 쪽에서는 어떤 효율성의 불이익으로 상쇄되는 그런 현상이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들이 많이 등장했지만 집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총량은 오히려 증가한 이유는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수가 늘어서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이 상쇄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또 공구를 함께 쓰는 서비스의 경우 공구의 생산이 줄어 환경이 주는 부담이 감소했더라도 실제 공구를 빌려주고 빌려받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에너지 소비가 많을 수 있는 그런 리바운드 효과도 역시 일부 있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그 PSS의 여러 가지 특징이라든지 유형이라든지 그리고 기대 효과, 그 다음에 대중화의 저하의 요인 이런 부분들을 강의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